윤 대표님, 네. 지난 16일에 김건희 네. 이른바 7시간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송 이후에 네.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이 겨냥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역효과랄까? 그렇죠. 오히려 김건희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팬카페 건사랑이라는 데도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회원이 있다가 지금 3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게 여건이 정치적 공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극적인 뭐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 때 방영되기 전만 해도 예.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 본방 사수하라. 시청률 50% 이상 높여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계속 바람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판세가 뒤집어진다 했는데 저도 마침 들어보니까 예. 오히려 그 당당한 모습 뭐 이런 모습이 더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MBC라는 공중파하고 여권하고 이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런 방송을 내보낸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꼼수를 부리려면은 보이지 않게 부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꼼수가 너무 보이는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크게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준만 전북대 네. 교수 진보 좌파 네. 성향의 아주 대표적인 교수 아닙니까? 네. 이런 분까지도 공영방송인 MBC가 그렇죠. 서울의 소리라는 이름도 잘 듣지도 못한 유튜브 방송에 하청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 뭐 카메라 기사인가 뭐 하여튼 뭐 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방송을 하려면은 공영방송이면 그렇게 방송의 공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면은 그렇게 한쪽 편향적인 그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말이 했던데요. 안 되죠. 예. 언론사 공중파라면은 그 서울의 소리나 유튜브에서 자료는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봐요. 녹음 테이프. 예. 그러면은 그걸 확보한 근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기들이 네. 취재를 네, 해요. 자기들이 취재해서 MBC 자기네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 체계예요. 그러니까 작물하고 똑같죠. 작물. 그렇죠. 저 서울의 소리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온 거 아니에요? 몰래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대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뭐 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MBC가 옛날에 광우병부터 얼마나 엉터리 같은 보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 습관을 못 고친 거예요. 또 선거를 또 옛날에 그 이회창 노무현 때 붙을 때 그때 병풍 예. 예? 김대엽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도했잖아요. 나중에 대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고 검찰이 발표했지만은 그런 거를 MBC가 또 장난을 치는 거를 이제 국민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 때도 그것을 보도했던 PD가 나중에 사장이 됐습니다. 예. 지금 사장도 서초동 집회 있잖아요. 네. 척보니 100만 명이더라. 보도국장 때. 그 사람 지금 사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MBC의 성향이라는 게 너무 친문 딸랑이 언론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 돼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방송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예.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예. 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네. 지지율이 급상승, 그렇죠.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연말에 상당히 지지율이 추락해가지고 그렇죠. 위기 국면 아니냐 했는데 갈등 해소된 이후 상승세를 탔습니다마는 지금 김건희 방송 이후에 나온 갤럽 이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죠. 그렇죠. 뭐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 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 36.1%, 예. 이재명 후보가 34.9%, 안철수가 13.5%, 뭐 심상정이가 3.9%.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은 2.7% 포인트가 떨어지고 예. 윤석열 후보는 6.9% 폭등을 했죠. 예. 이 김건희 녹음 테이프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9.6%가 벌어져 버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합치면 그렇죠. 오르고 떨어진 거. 아주 그렇죠.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니까. 예. 예. 뭐 김건희 방송 자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 방송으로 인해서 윤석열과 완전히 이 보수쪽 예. 이 지지율을 팍 떨어뜨리고 길을 꺾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버린 거 나오죠. 아니겠습니까? 어거지로 해가지고 조작의 냄새가 너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갤럽 조사도 지지율 보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도 지역 쪽이 많이 나왔고 세대별로는 2030 젊은 표들이 윤석열 후보로 많이 몰렸어요. 그랬네요. 예. 20 네. 20대는 13.5%가 네. 아주 폭등이죠. 이 그렇죠. 정도는. 예. 이재명은 3.9%가 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2030이 전에는 이재명이가 뒤집었고 2주 전에는 그 20대에서 윤석열이 15.6%로 안철수 19.7%보다 밀려가지고 3위를 했습니다. 네. 3위. 근데 이번에는 딱 1위로 그렇죠.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여성가족부 해체 뭐 공약해서 그렇다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예. 더 큰 거는 이재명 후보 측이 김건희 녹음 테이프 여권이 개입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네들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요. 이런 네. 민심이 저는 반영됐다 봐요. 젊은 사람들이 정의, 공정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런데 그런 그 거짓말로 사귀는 척 해가지고 테이프 녹음을 한 거를 그 일일이 다 틀어대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네. 충분히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그렇죠. 거예요. 과거 네. 채널 A 사건도 보니까 MBC하고 권력이 짜가지고 네. 이렇게 권한 유착을 했다는 네. 게 딱 네. 드러났고 이번에도 또 MBC가 그 주동이 됐고 네. 그걸 쓴 장모 기자라는 사람은 전에 채널 A 그 사건 때도 뭐 이렇게 그 당시도 그렇죠. 무슨 제보자 진모 씨가 그렇죠.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네. 뒤에서 다 공작을 했다고 네.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채널 A 보도 때도 그렇고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아는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김건희 녹음 테이프는 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테이프 장영수 변호사가 나온 거 이거는 그거 들어봤죠. 이거는 대화 속에서 가끔 욕이 있는 게 아니라 욕하는 중에 가끔 대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전부가 욕. 물반 고기반이라잖아요. 예. 이거는 욕반 대화 반인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양아치 나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욕을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분노 조절 장애 네. 차원을 넘어서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과 형수한테 네. 그런 쌍욕을 예. 어쩌다 화가 나갖고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매일이다시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네. 이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사고로라든가 어떤 도덕관념을 네. 가진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재명 쪽에서는 뭐 울먹거리면서 사과하면서 그 우는 것은 왜 자꾸 그렇게 다 씌워줘. 그러니까 옛날에 다 나온 악어 거다. 눈물이 옛날에 다 나온 거다 하는데 예. 재개봉은 재개봉이죠. 근데 옛날에 4개 있던 게 지금 36개예요. 34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저 유동규, 정지상 이런 사람 유동규 너 음대 나온 거라 네 마누라 그 이재명 형이 그러잖아요. 네 마누라 음대 나와서 그 유동규 뽑은 거냐. 정지상 얘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옆에 통화하는데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이가 옆에서 또 비웃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그래서 그 형수가 그 비웃는 소리가 평생의 가슴에 그렇죠. 빗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또 말을 했더구만요. 그 통화에도 그런 게 있대요. 김혜경하고 또 조카, 그러니까 이재선 씨 딸하고 통화하는데 거기도 욕설이 있대요. 아니 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남편이 화가 나서 네. 형님한테 좀 쌍소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말리는 게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그렇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같이 비웃고 그랬다는 게 김혜경이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 조카한테. 네 아빠가 정신병원 가게 되는 게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형 입원시킨 게 저 강제 입원시켰다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자료로서도 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녹음 통화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김건희 통화하고 이재명 통화하고 비슷한 점은 의도하지 않았던 사적인 통화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녹음되는지 모르고 저렇게 공개된지는 몰랐다. 뭐 이런 점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저 다른 점은 김건희는 대화고 여기는 쌍욕이에요. 예?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는 김건희 여사랑 그 기자랑 둘이 한 거라면은 이쪽은 가족 대 가족이 붙어가지고 청군 홍군으로 삿대질하면서 욕설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집안에 네. 그런 식의 쌍욕을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때가 성남시장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민간인 네. 시절이 아니에요. 뭐 변호사만 하던 시절이 아니고 네. 성남시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인이 네. 그런 식의 도덕적 관념을 가졌다. 이건 저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기본이죠. 예. 그리고 저렇게 쌍욕하는 사람이 만약에 권좌에 올랐다고 봐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문재인 정권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은 아 문재인 때가 그립다 그럴 거예요. 예, 문재인은 그래도 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욕을 안 해요. 했죠. 그냥 이 추운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가서 뭐 휴가차 피라미드 보고 요새 그런 마음이 돼요. 이집트 가서. 하지만 욕은 안 내유 하잖아요. 나간 거죠. 네. 이제 네. 저 졸업여행 가듯이 졸업여행. 퇴임 여행 간 거예요. 네. 모르죠. 또 나갈지 아직도 네. 5월이 또 나가겠죠. 예. 날 따뜻한 데가 또 있잖아요. 예. 예. 저 프로리다 뭐 이런데. 예. 남미 또 좋습니다. 남미도, 그 예. 중남미 쪽에 예, 아주 그쪽 갈리브에 갈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버킷리스트가 아직 다 안 채워졌을 거 아닙니까? 김정수. 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7시간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MBC가 공영방송이고 공정한 그런 방송이라면은 이재명 욕설 방송도 해야지만 그 방송 안 해도 부메랑으로 전국에 지금 이재명의 욕설을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이거는 막아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언론 통제하고 있죠.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못 올리게 막아놨죠. 예. 뭐 유튜브도 저 윤석열 쪽 공경하는 유튜브는 활성화가 됐는데 예. 이재명 비판하는 유튜브는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예, 막아놓은 딱지 정도가 붙이고. 아니라 노란 딱지를 예, 아주 붙여가지고 그냥 예. 일종의 광고 탄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이 노란 딱지 하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는 이제 광고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하는 쪽을 아예 그냥 고사 말로 죽이는 거죠. 아예 빨간 딱지는 아예 방영이 안 되게 만들고 그런 짓을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또 네. 아까 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뉴스핌이 네.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네. 의뢰해가지고 그 가상 대결을 네. 지금 붙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이렇게 앞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48.99, 네.
이재명 후보는 39.5로 예. 9.4% 격차가 벌어져 버렸다. 그렇죠. 예.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 이 김건희 씨 7시간 방송이 됐으면은 특히 이제 여성표를 예. 여심을 네. 공략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갤럽 조사도 그러고 네.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도 네. 보면 여성들이 윤석열을 더 지지해 버린 예. 거야. 저도 뭐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김건희 멋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강의한다고 돈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예. 그냥 뭐 그 유튜브 그 촬영 기사한테 무슨 강의 들을 게 있겠어요. 그렇죠. 뭐. 구루유 토끼로 돈 100만 원 준 거죠. 예. 그 통이 크잖아요. 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그 좀 시원시원한 그런 거? 예. 좀 뭐 부인으로서 좀 정치에 너무 좀 관여됐다는 이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이거는 좀 높이 평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도 보면은 여성의 경우 여성 예. 윤석열은 47.5, 이재명은 38.9로 아주 차이가 꽤 났고요. 네. 아까 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네. 보면은 여성의 네. 남성은 뭐 윤석열 네. 후보가 다 앞섰습니다만 훨씬 네. 여성의 경우 윤석열 34.8, 이재명 33.4. 네. 다 여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한 것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효과가 오히려 아주 역풍이 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재명 쪽에서 죄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테이프로 이재명 윤석열 쪽을 죄로 줬다면은 예. 이재명은 지금 말로 얻어맞게 생겼어요. 예, 저쪽에서는 솜방망이로 윤석열을 때렸으면은 윤석열은 저 쇠파이프로 지금 이재명을 때리게 생겼어요. 이 녹음 테이프 34개 160분짜리 장영하 변호사가 낸 게 이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욕설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또 MBC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거는 방영을 하고 이거는 방영을 안 하고 우리 방영을 국민들- 해야 그 공영방송이고 균형에 맞추는 거죠. 공정방송. 그렇죠. 근데 MBC도 딜레마 할 거예요. 방영을 하려면 다 욕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방영을 하겠? 그 욕을 지금 또 어떻게 우리 같은 무금 처리하면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하기가 차마 그렇죠. 입이 네. 더러워서 그렇죠. 정말 그거 방송을 듣고 나면 귀를 뭘로 씻어야 합니까? 이거 네, 귀- 엄청나게 씻어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귀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요순 시대에도 당신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귀를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듣지. 네. 그래서 원희룡 저 제주지사 하시던 분이 지금 선대본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했대요. AI 인공지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욕설을. 예. 그런데 이 여권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네. 이렇게 역풍이 부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나왔던 뭐 선대위의 네트워크 본부가 무슨 네. 건진법사 뭐 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야 이거다. 이제 딱 타켓을 바꾼 거죠. 네. 그래갖고 추미애 또 나서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또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근데 추미애는 공격하면은 오히려 김어준, 추미애, 조국이 공격하면 윤석열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많이 공격을 해줘야 그렇죠. 합니다. 거기다 또 송영길까지 네. 나서서 윤석열을 공격하면은 그건 대박이죠. 예. 대박. 근데 또 이해찬도 나섰더라고요, 이번에 뭐 보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니, 근데 이해찬이 이렇게 나섰을 때는 이거 정말 위기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렇죠. 이거 김건희로 완전히 판을 그냥 뒤집어 보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오히려 역풍은 불었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서가지고 대선 후보 부인 중에 김건희만 안 보이고 있다. 왜 안 보이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를 또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추미애는 윤석열
김건희 법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검사법 일체, 검사부 집사부 일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붙여갖고 이렇게 검사, 사모, 법사 뭐 일체라 해갖고 검사법 일체다. 장관에다가 뭐 4선, 5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말하는 수준이 예, 이런 저 정도입니다. 이런 예? 정도. 저 김의겸이라고 저 이상한 국회의원 있잖아요. 거기도 또 네.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네. 쌍지병이 들고 나서요. 흑석동에서 투기한 친구. 네. 그 친구. 흑석 선생. 예. 그 친구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 뭐 기자 한 친구인지 뭐 한겨레에서 기자했다는데 뭐 누가 보고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침대에 3시간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할 걸 해야지. 아니 네. 지가 가서 아니 몸살 나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백신 맞아서 누울 수도 있고 또 누웠다고 안 누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그렇다 본 하더라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건진법사의 뭐 딸이 어쩌고 뭐 여기저기 들은 거 아니면 말고 자 수준이 정말 떨어지는데 지금 정치인 무속인 점성술사 그 주역하는 역술인들 사실 조금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술인들하고 제일 가깝죠. 예. 아니 어느 정도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분들하고 뭐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죠. 저도 이번에 손자 봤는데 우리 아들놈이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서 줬냐 그랬더니 동네 역술인한테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점치는 게 아니라 좀 이 좋은 거 태어난 시기에 맞춰서 그걸 대안으로 이제 몇 개 가져오면 그걸 이제 부모가 고르는 식으로더라고요. 무슨 꼭 미신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좀 서로 양해해 줄 것도 있는데 너무 좀 상대방을 매도하려고 저렇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아니 뭐 이재명 그 종교본부에도 네. 역술인 협회장인가 네. 그 백운학 씨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그 제자들이 또 그걸 그대로 쓴다고 그러네요. 김봉수도 마찬가지래. 언제 김봉수인데 지금도 김봉수 장명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네. 그 무슨 음식점 하면 계속 이어받는 네.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어받는다고 그러네요. 백운학이라는 역술인은 우리나라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보면 직원들 세력 뽑을 때 옆에 사주 관상 보는 사람 옆에 앉히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어느 정도 된 거. 그리고 DJ가 아마 선친 묘도 2번인가 이전했죠. 그래서 용인 가서 대통령 됐잖아요. 예. 용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예. 뭐 이해창 총재는 또 안 그렇죠. 옮겼습니까? 거기도 다 그랬죠. 이인재 씨인가도 거기도 옮겼을 그랬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든가 사업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용하다는 사람한테 좀 의견을 들으면은 네. 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그런 그 의식세가 밑바탕에는 그 민속 신앙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은 일정까지 다 그 점성술사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장려할 건 아니지만 그걸 너무 상대방을 막 미신이다 이렇게 몰아갈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